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형의 이동에서 나올 만한 문제 10문제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같이 풀면서 시험 대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얘를 지금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했다는 말인 건데 얘가 도형이거든, 여러분. 우리 했었어. 도형은 어떻게 하시면 돼? 그렇지. 이동하는 거에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Y 대신에 Y-2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가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거였던 거잖아. 맞지? 따라서 평행이동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 1차 함수가 얘랑 Y축에서, Y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Y절편을 얘기하는 거지. Y절편값. Y절편값은 같을 거고 어떻게 만난대? 그렇지. 수직으로 만난대요. 값. 자, 수직이라 하면 이 기울기들끼리의 곱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값. 맞죠? 따라서 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Y절편은 0,3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직선은 0,3을 지납니다. 값. 맞죠? 그러니까 Y절편은 요 뒤에 있는 요 놈이니까 A 플러스 B가 1이 나온다는 사실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이 A 값은 얼마? 그렇죠. 3분의 2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3분의 1. 따라서 최종적인 A, B 값은 이제 9분의 2가 최종적인 정답이어서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원은 도형이거든? 그치? 원은 도형인데 이제 원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원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의 이동은 이동시킨다고 반지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뭐로 보자는 거야? 비록 도형이긴 하지만 점이동으로 이해하자, 이런 패턴인 거지. 값. 공감하시나요? 그럼 해볼까 한번? 얘의 중심을 잡아보시니까 얘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0,3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0,3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우리는 점이니까 점의 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 원래 3이었는데 B만큼 이동했다. 요렇게요. 그치? 그랬더니만 요 원이 됐대요. 요 원의 중심이 얼만데? 2,-1인 거네. 그치? 따라서 우리가 이동한 A,3 플러스 B라는 좌표점과 2,-1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될 거고요. B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과 2차 함수 이런 부분들은 비록 도형이지만 이동은 뭘 따른다? 그렇죠. 점의 이동을 좀 따르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이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랬거든. 접한다는 내용인 건데 우리는 많이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원이 이런 식으로 뭔가 접해 있다는 소린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접한다 함은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게 되면 돼? 1차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따라서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랑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게 반지름이겠지. 그럼 실제로 d는 반지름이랑 같을 텐데 접할 테니까 루트 10분의 1. 요게 반지름이네요. 요게 반지름입니다. 맞죠? 요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r이 루트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가 보시면 이제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양수만큼이요. 그랬더니만 여기에도 접하고 중요한 건 여긴 거지. 그렇지. x축과 접했다 그 말인 거야. 맞지? 많이 했던 거죠. x축과 접하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x축과 접하게 되면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 y 좌표값, 이 원의 중심의 y 좌표값이 반지름과 어떻다? 같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y 좌표값이. 따라서 우리는 아까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얘가 이제 b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b. 왜냐하면 b만큼 이동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거든.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동하니까 얘의 원의 중심이 a, b가 되는 건데 x축과 접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축과 접한대. 그러니까 요 높이 값이 반지름이구나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b는 이제 루트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랑 또 접했대. 그치? 그러니까 a, b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또 루트 10분의 1이구나 그 말인 거겠죠. 따라서 다시 해보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그래프랑 a, b인데 b가 루트 10분의 1인 건 아시니까 요 거리를 잡아보시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루트 10분의 1 마이너스 1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 값이 반지름인 루트 10분의 1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절대값 3a 플러스 루트 10분의 1 마이너스 1 값이 1이 돼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요 값을 정리하시면 a 값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1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a 값이 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a 값이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30분의 루트 1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문제는 a 값을 물어봤으니까 p 값이 3분의 2가 될 거고요. q 값은 마이너스 30분의 1이네요. 맞죠? 따라서 둘을 더하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0분의 19인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보시면 이 포물선의 이동이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 포물선은 비록 도형이지만 어떻게 보신다? 그렇죠. 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해보자. 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동했대요. 어떻게 이동했대?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로 이동했대. 이렇게 가. 맞지? 그럼 이제 해보자. 점으로 이해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분명 꼭지점이었을 텐데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로 바뀌었대요. 그치? 그러니까 점으로 따지자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시죠? 이 평행이동을 똑같이 어디에 적용시킬 거냐면 원에도 적용시킬 거예요. 원에도. 맞지? 그럼 해보자. C1 어디 있어? C1? C1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얘가 얼마죠?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었던 C1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동시켰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C2가 된대. C2가 가. 맞지? 그럼 이동해보자. 1인데 x가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시면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3만큼 내리면 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요게 C2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C1의 임의의 점과 C2의 임의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요. 맞죠? 요것도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원의 중심끼리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중심을 이어버리면 거리를 구해볼까? 루트 얼마입니까? 루트에서 16 플러스 9가 된 거니까 얘는 5가 되겠네. 5 맞지? 따라서 5에서 반지름만큼 2번 빼준 거. 요 거리가 최소거리가 되겠죠. 여러분. 최소거리. 이번에는요.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한 번 더 하시고 반지름만큼 한 번 더 더하신 거. 반지름을 2번 더 하신 거. 요게 최대거리가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이 문제 유형은 항상 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합차를 쓸 거거든. 따라서 5에서 반지름이 1입니다. 1. 따라서 2만큼 빼신 거. 이게 최소겠지. 왜냐하면 1 빼고 1 뺀 거니까 이렇게. 이번엔 최대는 어떻게 돼? 이번엔 반대로 반지름을 2번 더한 걸 거예요. 따라서 얘 최대와 최소의 곱은 25-4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1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원도 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다음 5번은 단순 계산 문제인데 이제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쟤는 도형이지. 근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y 대신에 누구를 넣어주는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y를 넣어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대칭한 게 요 식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맞죠? 그랬더니만 요 직선이
2차 함수와 뭐한데? 접한다는 거네. 그치? 너무 쉽네. 그럼 얘를 함수꼴로 바꾸시면 얘가 2x-4인 거니까 얘랑 x제곱 플러스 a랑 갖다고 놓으시면 되겠네. 접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소린 거니까 한쪽으로 이양시키시면 요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이 1이 나오면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단순 계산이겠죠?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이 점을 선대칭하는 거거든. 이번 시험에서 대칭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 점대칭은 안 나오고 선대칭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2,3이라는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가. 그럼 대칭이라 하면 여러분 그 점을 a, b라고 놨거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알고 있는 게 있냐면 대칭을 하게 되면 분명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치? 그걸 약간 이어서 얘기하시면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2분의 2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2분의 3 플러스 b 이퀄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값. 따라서 요식 하나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대칭이니까 여러분 요 각이 직각이 되겠지. 직각. 따라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두 점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a-2분의 b-3이거든요. 요게 얼마 나오겠다? 2분의 1 나오겠다. 왜? 수직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따라서 요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식을 좀 정리해 볼까? 요걸 좀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2b는 이제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위에 걸 정리해 보시면 2a 플러스 b는 이제 5가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요 식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요 둘을 연립하시면 일부러 조금 이제 답을 거지같이 주긴 했는데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4 b 값이 5분의 3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따라서 둘을 더하신 다음에 5배를 하는 거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5배를 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1이 나온다. 이렇게 아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대칭은 계산도 중요하고 좀 빠르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시험 때 좀 좋은 점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여러분. 결론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얘를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인 건데 이거 학생들이 여러분 대충 알아서 문제 많이 틀립니다. 잘 보세요. 일단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자세히 봐봐. 얘는 xy인데 얘는 yx여서 서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줘? 얘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쌤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지. 어떻게 돼서? y는 x 대칭을 하시면 되겠지. 그럼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 x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y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줘? 얘를 마이너스 y로 바꾸자. 그러면 쌤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그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뭐야? 그렇지. x축 대칭이 되는 거겠죠. 값. 그리고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잘 봐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포인트는 여기야. x는 x가 x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도형의 이동은 항상 어떻게? 평행 이동의 부호를 반대로 썼잖아요. 따라서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예요. 값. 괜찮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잘 봐 여러분. 쌤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잘 봐. 얘가 이렇게 이해되시지?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플러스 1 같지만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y축을 얼마 이동? 그렇죠.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겁니다. 지금 값.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뽑아서 생각하셔야 돼. 값. 따라서 한번 해보자. 요 그래프를 YNX 대칭 해보자. YNX가 분명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맞지? YNX 대칭을 했어. 대칭을 하면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얘가 어디로 와? 얘가 이쪽으로 오겠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 얘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맞습니까? 얘는 그대로 올 거고, 맞지? 얘는 어디로 가? 얘는 절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저렇게 이동되는구나. 뭔 소리예요? 요렇게 되겠지. y, x 대칭한 거. 그리고 나서 걔를 x축 대칭 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2만큼 이동할 겁니다. 1만큼.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해보시면 정답이 이제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요식 변환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이 선분 더한과의 최소값이거든요, 여러분. 자, 선분의 항상 최소는 언제일 때냐면 직선일 때가 최소입니다. 직선일 때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꼬부라져 있는 직선을 우리가 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칭을 때리는 거지. 마이너스 3,0을 어디로 대칭 때려? y축 대칭 때려서 3,0으로 놓는 거야. 이렇게 가. 그러면 대칭 때리시면 잘 봐봐. 요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지는 거거든요. 맞죠? 따라서 얘 더하기 얘의 최소를 묻는 거니까 직선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3,0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요게 최소 거리구나. 그 말인 걸 아시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0,6에서 3,0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10이네요. 10. 맞습니까? 10입니다. 10.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이 2를 빼신 거니까 8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짧은 최소값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항상 구부러진 걸 피셔야지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선대칭이거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잘 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1,0이래요. 값.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떤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을 때렸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됐겠지. 그랬을 때 요 원이 됐대. 요 원은 얼마입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겠지. 값.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칭이니까 직각이겠네. 일단 제일 먼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 기울기를 구해보자. 여기서 F면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A 값이 2겠구나 라는 걸 아시겠지. 왜? 직각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의 딱 중점, 그 중점을 찾으실 수 있거든. 중점을 찾아보자.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1,1은 여기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1이니까 b가 3이겠네요. 따라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신 최종적인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다라는 선대칭 활용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또 마찬가지 도형의 이동인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fx, y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면 얘를 만들어야 된대. 괜찮죠? 일단 자세히 보니까 x, y인데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거든요,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x에다가도 마이너스, y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대하자. 이렇게. 그럼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원점 대칭을 했다는 소린 거겠죠. 원점 대칭.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보니까 x는 플러스 1이 붙은 거지 지금 x쪽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네. 요렇게. 맞죠? 다시 말하면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겠지. 값. 왜냐면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니까.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보세요. 얘가 쌤 어떻게 이렇게 이동합니까? 하는데 잘 봐. 이건데 여러분 얘를 어떻게 보셔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를 뽑아서 보셔야 돼. 이렇게 가.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는요. y는 이렇게 됐거든. 지금 마이너스 y거든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인데 얘도 어떻게 해봐?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y축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조금 움직여 보시면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형 이동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시험 때 실수 없도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